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동성명에 담긴 문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동성명이 어제 채택이 되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이슈는 핵무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문제입니다. 네. 먼저 이번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라는 공동성명의 문구를 채택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한 진일보한 표현이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해석은 좀 다른데요. 중국이 북한은 물론 남측과 미국까지 겨냥을 한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했다. 아주 의도적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측에는 추가 핵실험 중단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남측에는 핵주권 포기의 메시지를, 또 미국에는 핵우산, 핵 전개 불가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는 건데요. 정부가 공동성명 표현을 때문에 너무 안이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좀 더 이렇게 좀 가져올 것은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이번에도 쓰지 못한 것은 이번 공동성명과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질전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의견들도 많은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 비핵화 문구를 삽입을 하려다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일보라는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또 시진핑 주석은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그리고 집단 자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었는데요.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자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일본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는데, 양국이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내온 요즘 분위기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의외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역사 문제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삽입을 했는데요. 다소 좀 애매하고 약한 표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미국이 일본의 역할 강화를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공조, 3자 공조 분위기가 많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동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 중국 양국이 일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은 좀 손해를 보지 않는 장사를 한다라는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때문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 역시 한국 정부가 조금 얕게 좀 많은 것을 가져오지는 못한 그런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이 겉으로는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복잡하고 치열한 그 계산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우리 정부도 성과 홍보에만 치중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외교 기술을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